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엽입니다. 요즘 계속해서요, 신장이 우리 몸의 뼈를 주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뼈와 관련돼서 쉽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렇게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이 바로 이빨입니다. 한의학에서는요, 이 이빨이 그 신장의 기운, 즉 뼈를 만들어내는 기운의 연속성으로 관련이 아주 밀접한 것으로 신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빨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안 빠지고 보기 좋은 이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장의 기운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요, 이빨이 잘 안 나거나 늦게 나거나 또는 이빨이 약하고요, 잘 빠지고요, 잘 안 나오고요, 이렇게 이빨에 문제가 많은 아이가 있다면요, 한의사들은 우선 신장의 기운이 아이가 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이런 어린아이가 있어서요, 이빨이 아주 느리게 나거나요, 또는 이빨이 어려서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약하고 부실하다면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보시기만 하지 말고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빨은요, 정말 우리 생명활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빨이 약하면요, 생명의 근원인 에너지를 소화 흡수해내는 기초 첫째 관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위에서 이빨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아이가 있다면 주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서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이빨과 관련해서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잇몸의 질환이 많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요, 우선 잇몸이 시려서요, 찬물을 못 마시거나요, 특히 그렇게 좋아했던요, 그 아이스크림을 먹기가 싫어지고요, 점점 이 찬 걸 마시거나 입에 대기조차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시린 정도가 아니라 잇몸이 잘 붓거나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요, 어떤 분들은요, 잇몸에서 이렇게 피가 조금씩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가요, 다른 원인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이 신장의 기운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잇몸이 시린 경우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미열입니다. 즉 어떤 경우가 미열이 오냐면요, 우리 몸에서 음이 부족해지면 허열이 뛰죠. 이 허열로 오는 열들은 대개 미열이라는 겁니다. 강한 열을 못 낸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문제가 생겨서 강하게 열이 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몸에 이 음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미열이 나는 겁니다. 얼굴이 확 가는 것처럼요. 진짜로 확 더운 것도 아니고요, 땀이 날 정도로요. 그래서 이 미열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곳이 들어오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미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잇몸과 이는 어디가 주관합니까? 신장이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신장에 음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이 잇몸이 항상 미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 걸 못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미열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입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쉽게 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치료 방법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원인인 음이 부족한 거를 보충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신장의 음을 보충함으로써 많은 경우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몸 근원적으로 몸이 부족해서요, 이 잇몸이 자꾸 시리고 염증이 생기는 거요, 아무리 스케일링을 자주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놔두고 이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할아버지들께서 평생을 살았지만요, 장수하신 분들 수도 없지 많지만요, 그분들 다 평생 동안 스케일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입니다. 혹시요, 스케일링을 꼭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젖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저는 거기서 벗어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또요, 이렇게 잇몸에서 피가 조금씩 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침을 뱉어보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빨을 닦을 때 주로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 한의학적으로 피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 속에 열이 있어서 이 피가 그 혈관 안을 돌지 않고 잘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열이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자꾸 퍼져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열로 보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 출혈이 나는 경우가 열이지만 열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진짜 열이 많은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음이 약해서 상대적으로 허열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또 하나 말씀드릴 건요. 우리 잇몸과 이빨 질환 중에 또 많은 영향을 주는 장부가 위입니다. 위에 열이 있으면 바로 이 이빨과 잇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취가 나는 것도요. 바로 위에 속에 있는 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질환을 항상 세밀한 진찰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만 올바른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든 간요. 한의학적으로 아주 치료가 잘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 할아버지들은요. 저희 동양 할아버지들은 그럼 옛날 치과가 없는데 어떻게 지내오셨을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의학의 수많은 모든 질환을 치료해왔던 겁니다. 도리어 저는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이제 200년도 안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200년 이전에 치과는 물론이고요. 수많은 그 질환들을 무슨 의학 이론으로 치료했는가? 의아하고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새삼스럽게요. 우리 동양 할아버지들의 지혜와 그 문화의 수준에 참 감탄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주말 우리 할아버지들의 그 지혜와 삶을 한번 되새겨 보시는 즐겁고 유익한 한가정의 주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